나는 올해 60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나이를 물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며 위로 섞인 말들을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그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세월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기억뿐이다. 젊을 적엔 웃을 날도 있었고 사랑받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그 모든 걸 접어두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야 했다. 남편은 40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등졌다. 심장병이었다. 평소 잔병 치레가 많던 사람이라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심정지로 왔는데 몇 차례 시도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울 수조차 없었다. 옆에 매달려 울부짖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정신을 붙잡아야 했으니까.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과부라는 이름을 안고 살아야 했다. 살림은 늘 빠듯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나는 설 자리가 없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애들만 잘 키워라라는 말만 들을 뿐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결국 나는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짐을 날랐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에는 반찬 가게에서 남은 야채를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며 아이 둘을 키웠다. 아들은 공부 욕심이 있었고 딸은 늘 조용히 엄마를 도왔다. 가난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다만 남편 없는 집안이라는 시선이 늘 따갑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친구들 부모 이야기만 해도 괜히 가슴이 철렁거렸다. 그래도 나는 그 어떤 것도 티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흔들릴까 두려워서였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자랐고 어느새 아들은 장가를 갔고 딸도 시집을 갔다. 내가 그토록 두 손으로 부여잡고 이끌어낸 결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정작 나는 홀로 남겨졌다. 빈집에 앉아 있으면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평생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아이들 뒷바라지에 들어갔고 손에 쥔 건 없었다. 내 나이에 새 직업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결국 예전부터 다니던 국밥집 주방 일을 계속하며 살아갔다. 하루 종일 김치국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살았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비누가 닳도록 기름때가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꿋꿋하게 버텼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식구가 있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 아닌가. 그래서 나는 늘 바쁘게 살았다. 외로움도 서러움도 고단함도 일 속에 묻어버렸다. 그런 내게 국밥집은 단순한 일터 이상의 공간이었다. 새벽같이 출근하면 국물을 끓이는 냄새가 반겨졌고 점심이면 손님들의 수다 소리가 가득했다.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언제나 혼자 와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고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수고하시오 하고 나갔다. 그분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밥을 시켜 먹었다. 늘 깔끔한 차림에 말투도 점잖았다. 주인 아주머니도 그를 우리 집 단골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 내련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던 중 그 할아버지가 주방 앞에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가셨을 텐데 그날은 뭔가 망설이는 듯 서성였다. 그러다 내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봤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장난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혹시 정식으로 만나뵐 수 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제안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분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러 건물과 회사를 소유한 회장님이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치 귀를 의심했다. 매일 국밥집에 들러 소박하게 밥을 먹던 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니. 그 순간 내 마음을 스쳐간 생각. 이게 혹시 내게도 복권이 당첨된 건 아닐까? 평생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내가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싶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달뜨는 기분이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이 아닌 누군가의 곁에 서는 것만으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흔들렸다. 물론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움트고 있었다. 나도 이제 여자라는 이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겼다. 저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왜 그동안 혼자였을까? 자식들도 있을 텐데 왜 혼자 밥을 먹고 다니는 걸까?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나는 오랜만에 다가온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회장님과 내가 가까워진 건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분은 늘 점잖고 친절했다. 국밥집에서 처음 내게 말을 건네던 날 이후 종종 퇴근 무렵에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나는 처음엔 거리를 두려했다. 이 나이에 남자 만난다고 누가 뭐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혹시 주변에서 수군거리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그분은 서두르지 않았다. 조심스레 그러나 꾸준히 내 곁을 맴돌았다. 퇴근길에 작은 떡집에서 찹쌀떡을 사와 내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비 오는 날이면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걸어주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주머니, 이제 애들도 다 장성했으니 당신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분의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내 인생이라니 나는 늘 자식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살아왔지. 내 인생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같이 지내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결혼이라는 무게보다는 그냥 서로 외롭지 않게 지내자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에 끌렸다. 빈집에서 혼자 보내는 밤들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함께 살게 된 첫날 나는 낯설고 어색했다. 회장님의 집은 넓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집안 구석구석은 관리인의 손길이 닿아 반짝였고 부엌에는 내가 써보지도 못한 최신 가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괜히 주눅이 들어 작은 방 한쪽에만 짐을 풀었다. 하지만 회장님은 내게 편히 있으라며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아침마다 내 손을 잡고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식사 후에는 차를 따라주며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는 일이 내겐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사라졌던 여자라는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내 머리에 흰 머리가 보인다며 웃으며 쓸어주었고 내 손에 굳은 살이 잡히면 애써 풀어주려 했다. 나는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느낌을 맛보았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보상받는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차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성욕이 너무 강했다. 나는 사실 젊었을 때도 남편과 그런 부분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바쁘다 보니 그저 의무적으로 맞춰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회장님은 달랐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같이 나를 원했다. 당신은 아직 점잖소? 충분히 가능하지 않소? 그분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내겐 그게 부담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눕히면 또다시 그분의 손길이 다가왔다. 처음엔 그저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 참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다. 나는 차마 싫다고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혹시 밖으로 눈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또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준 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회장님, 사실 전처랑 왜 이혼한 줄 알아? 지인이 내게 물었다. 나는 그냥 성격 차이 정도려니 했다. 글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양반 성욕 때문에 이혼했어. 와이프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했는데도 그분이 밖에 나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더라. 결국 버티다 못해 갈라섰지.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잘 안 찾았던 거구나. 내가 요즘 느끼는 부담감, 그분의 전처도 똑같이 겪었던 건가.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들떠 있었지만 사실은 또다시 고단한 굴레에 들어온 건 아닐까? 밤마다 누워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원하는 건 편안한 노후인데 이대로 괜찮을까? 사랑과 배려라 믿었던 건 결국 그의 욕구일 뿐인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면도 있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며 매일같이 지쳐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 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내 귀를 때린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텅 빈 거실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수십 개의 생각이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회장님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나는 차마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성욕 때문에 이혼했다. 바깥에서 여자를 만났다.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내게 늘 따뜻하고 자상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과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면 지금의 그의 모습이 그 말과 맞닿아 있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가끔은 두 번도 나를 건드리려는 그 사람. 처음에는 애정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욕망이었다. 나는 점점 그것이 버거워졌다. 피곤하다며 눈을 감아도 마음이 내켜지지 않는다는 기색을 보여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자꾸만 숨이 막혔다. 여자가 아닌 그저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된 듯한 느낌.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여자라는 감각을 잊고 살던 내가 이제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다시 떠안게 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람의 가족들을 떠올렸다. 그의 자식들은 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을까 늘 의아했다. 그가 외롭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바쁜 시대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갔다. 아마도 그들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잠시 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서먹했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때 회장님의 얼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괜히 짠한 마음이 들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식들의 태도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다. 내 안에서 점점 두려움이 커졌다. 나도 전처처럼 결국 그만두게 되면 어쩌지? 아니, 이미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한쪽엔 그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가 다가올까봐 긴장했고 또 내가 거절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듯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 남자는 원래 그렇지 않나? 하지만 그런 자기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무거워졌다. 아침이면 괜히 피곤해 국밥집 일에도 집중하기 힘들었고 손님 앞에서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를 아끼던 동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물으면 그저 대충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그 무렵 나는 한밤중에 자주 눈을 떴다. 잠결에 회장님이 내 몸을 더듬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면 그는 괜찮아. 금방 끝나라며 웃곤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건 내가 꿈꾸던 노후가 아니야. 나는 내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쓸쓸해서라도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쓸쓸함보다 더 큰 불편함이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항상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처음 깨달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굵어진 주름, 휘어진 어깨, 푸석해진 머리카락. 그러나 그 속엔 분명히 나가 있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고 홀로 버텨온 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평온함인데. 그런데 지금의 나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또 다른 굴레에 묶여버린 기분이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소. 이렇게 내가 옆에 있잖아. 앞으로 걱정할 거 없잖소.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다. 그가 말한 복이 정말 내게 복일까? 아니면 내 평생 마지막 남은 자유를 스스로 내어준 결과일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내 영혼이 지쳐간다면 이 삶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내 마음도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오랜 세월 나는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남기 위해 달려왔다. 남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내 나이, 내 몸, 내 마음,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다. 회장님,
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많은 걸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담담해졌다. 그렇소. 결국 당신 마음이 중요하지. 나도 알겠소.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 길을 가야 하는 법이니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속으로는 미안하고 또 안타까웠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에게 자부심도 느꼈다. 내가 선택했다. 내 삶을 지켜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갔다. 주방에 선 채로 물에 손을 담그고 국밥 육수를 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삶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들어 사랑을 다시 찾는 일이 복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복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발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찾아와 집안을 밝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하루였다. 그 뒤로도 나는 꾸준히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다. 가끔 회장님과 마주치면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교류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분명히 배웠다. 사랑과 동행은 좋지만 내 의지와 평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남편과의 기억, 아이들을 키운 시간, 외롭고 고단했던 날들, 그리고 이번 인연까지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어낸 퍼즐 조각임을 깨달았다. 힘들었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선택했고 또 배웠다. 내 삶의 결론은 단순하다.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밝아진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국밥집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다. 외롭거나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평온과 자존을 지킨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앞으로도 내 삶은 내가 만든다. 노후에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기대나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맞춰 살아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 선택과 평온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키우고 더 많은 사연을 소개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